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BI의 클린턴 이메일 수사 재개 발표, 선거 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불과 8일을 남겨놓고 있고 What's next? 이 충격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모두의 지금 질문입니다. 이 수사 재개 발표가 있은 후에 이제 나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클린턴 캠프는 이 뉴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클린턴 캠프 측은 투표 동료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캠프의 한 대변인은 Cake is baked. 케이크는 이미 다 구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 재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우선 클린턴 측 코미 국장의 수사 재개 결정은 이중잣대를 가진 불공정한 것이다 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측 신속하게 구체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워터게이트에 못지않은 정치적인 큰 스캔들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FBI가 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계의 반응을 정리해보고 선거에 미칠 영향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응, 법무부 측의 반응입니다. 법무부는 FBI의 큰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관이 FBI 국장의 발표를 만류를 했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단독적인 수사 재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전국의 정치적인 파장, 열기가 고조되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한 일, 진화 작업이었습니다. 원칙과 관례대로 수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발표나 새로운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전 사법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이 어토니 제너럴 로레타 린치 장관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메일 수사 재개에 관련해서 더 상세하게 충분한 정보를 내놓아라 하는 요구입니다. 이 중에는 민주당 정권 또 공화당 정권에서 고위 사법부 관리를 역임한 사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명분과 우려,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거 전에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의 반응은 종전대로 법무부의 수사 관행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반응입니다. 수사 중 또는 수사 시작 중에 발표가 없을 것이고 민감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과 관례를 유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더 이상 수사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발표문 또는 기자회견이 없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3문장짜리 편지를 6명의 의회 리더들에게 어제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는 FBI와 긴밀하게 수사를 협조하겠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나 수사에 관한 새로운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화이트하우스의 조시 어너스트 대변인 카미 국장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옹호도 하지 않겠고 비판도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FBI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고 FBI 자신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미성년자와 섹스팅을 했다가 입건이 된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총 건수가 한 65만 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클린턴의 최측근 보좌관인 휴마 아베딘과의 교신 내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클린턴의 이메일 내용이 과연 몇 건이 될 것인가. 이걸 또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소위 classified information, 국가 기밀사항으로 분리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가. 이걸 또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난 7월까지 1차 수사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이 얼마나 중복되어 있을 것인가 이걸 또 골라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클린턴 측이
이메일을 FBI에 제출할 당시에 순수한 개인적인 내용이다 하는 이유로 뺀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주장은 3만 3천 건이나 되는데 보좌관인 아버딘과의 대화 내용 속에 혹시 안 지워진 것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클린턴의 이메일을 골라내는 데는 FBI의 컴퓨터가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클린턴의 이메일을 일일이 조사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왜냐? 기밀사항 여부, 위반 여부를 이제 가려야 되는데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업이 선거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예상이 대부분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상도 있습니다. NBC 뉴스의 예상인데 선거 전에 수사가 결론 날지도 모른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별것이 없으면 수사 종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있으면 매우 조심스럽게 수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클린턴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로 선거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국민들은 석연치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과연 클린턴이 이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부주의가 됐든 어쨌든 국가 기밀을 노출했을 경우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보고 lock her up, 감옥에 보내라 하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형사법 전문 학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지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고의성이 있어야만이 처벌이 가능하는데 이 고의성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직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선거일 가까운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턴 캠프의 한 보좌관은 The cake is already baked. 케이크 이미 다 익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수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방송의 방송 시간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방송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종전에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1시간 늦춰주었습니다. FCC의 겨울철 방송 출력 제한 때문입니다. 편성은 7시부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6시 때의 프로그램은 12시대로 가게 됩니다. 시사해설은 12시 한 번 더 재방송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클린턴 캠프는 FBI의 이메일 수사 재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측은 이미 투표인들이 마음을 정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측은 마지막 투표 동료에 현재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ABC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 46대 45 클린턴 1% 우세입니다. 지난 토요일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나 CNN의 5개 여론조사 종합을 보면 47대 42 클린턴 5% 우세입니다. 플로리다 45대 44 클린턴, 노스캐롤라이나 47대 41 클린턴 우세입니다. 이라크군이 모술에 진입해서 아이시스와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2년 만에 모술에 입성해서 외곽의 산업지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전 시작 2주 만의 일입니다. 트럼프 선거본부가 고용했던 자신의 여론조사 기관에게 76만 달러의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1996년 밥 돌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 전문업체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전투기 J-20를 선보였습니다.
스텔스기인 J-20는 중국이 미국의 F-35를 대항하기 위해서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 측은 J-20가 F-35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이 위스콘신에서 살해되었습니다. 피살자는 24살 남자, University of Wisconsin 학생입니다. 가해자는 6피트 신장의 남자. 피살자는 새벽 2시경 한 피자집에서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가해자에 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 오늘 6차전 컵스가 클리브랜드에서 인디언스를 맞게 됩니다. 컵스 전적 2승 3패, 컵스는 2연승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바이킹스에게 20대 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이킹스는 NFC North 리딩 팀이어서 팬들이 놀랐습니다. 쿼터백 제이 커틀러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내 총격 사건 사망자가 17명, 2016년 가장 살인사건이 많은 주말이었습니다. 10월 말 현재 살인 건수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이후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오늘 최고 74, 내일은 64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목요일 최고 58, 금요일 61도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고 64도입니다.